GPT가 분석한 거를 좀 공유들 봤는데 보니까 오가노이드를 이제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런 게 현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이 원래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표하고는 다르게 특히나 이제 그 공공조직이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그런 그 욕심들, 그 다음에 사익 추구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적 업무를 하는데 수행하는데 반영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학교에서 봤던 그런 그 이창용 교수의 이미지가 그에 대한 이제 존경심이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말의 존경심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네,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자유를 꼭 누려야 되겠다, 꼭 달성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은 LTO 커버 기업 현황입니다. 이거 업데이트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 직전에 했을 때 그 추가 수익률이 8%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4%까지 1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아, 아니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4.8%네요. 그러면은 한 22%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또르르 흘렀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내재 가치의 변화는 없는데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가치 투자자에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저는 이번 주에 커머 기업을 제외한 모든 다른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와 실제 가치의 괴리가 더 커진 커버 기업들 지분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커버 기업 현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몽고블리드, 몽고DB입니다. 그 사고 발생 경위와 대응 현황을 간략히 보자면은 이제 몽고DB 보안 엔지니어 팀이 12월 12일에 내부적으로 이제 취약점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대응에 나서가지고 이런 이제 발표를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은 이제 그 몽고DB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버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내부의 정보가 이제 쉽게 해킹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견 직후에 배치 개발 및 테스트를 신속히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그 며칠 내로 배치가 자동 배포되면서 고객이 따로 조치하지 않고 보안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는 이제 취약점이 공식적으로 등록 공개되었고, 동일 시점에 이제 그 배치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이제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이제 공격 코드는 이제 그 12월 말에 공개되어가지고 빠르게 확산됐고, 이제 그 아틀라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패치가 자동 배포됐기 때문에 고객 측이 이제 조치 없이 보안이 강화되는데, 설치형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직접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패치를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87,000여 대의 몽고DB 서비스 인스턴스가 인터넷에 취약한 채 노출되어 있는 게 확인되었고,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자체 설치형 사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사용 고객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이미 배치를 받아서 안전한 상태였고, 패치되지 않은 자가관리 몽고DB 서버, 이제 온프레미스 형태로 사용하던 서버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커들이 취약한 몽고DB 서버 메모리로부터 민감 정보 탈취를 시도했고, 이제 몇몇 그 알려진 사례들은 이제 유비소프트 게임 서비스와 같은 기업 시스템이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압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에서 비롯된 취약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몽고DB가 그 압축 해제할 때 발생하는 버그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크기를 잘못 처리하면서 이제 필요 이상으로 큰 메모리 버퍼를 할당하게 되고, 그 빈 공간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 조각들까지 이제 인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크릿 키 같은 민간 정보가 그대로 새어 나오는 거를 시연한 그런 보안 연구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실제 피해 규모는 사용자 환경의 보안 수준에 크게 좌우되었고, 설령 취약점이 있더라도 방화벽같이 외부 접근을 차단해 주었거나 신속히 패치를 적용한 시스템은 피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몽고DB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취약점이 드러났을 때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체 관리 환경의 대비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이제 나오면서 몽고DB 서버 메모리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이런 이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유출되면서 이제 일반인들은 몽고DB 제품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걸 직접 사용하는 DB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테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데 불안감을 느끼고 패닉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사건 대응을 통해 가지고 몽고DB 측이 오히려 신뢰를 지켰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취약점을 먼저 발견한 게 내부 보안팀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에 일괄 배치를 완료해가지고 사용 고객들에게 피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은 점 같은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DBS로 광주형 서비스의 보안 이점을 몸소 입증한 사례다라는 분석조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고 블리드로 인한 대규모 2차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고, 몽고DB도 취약점을 공개한 이후에 전세계 기관들과 공조해가지고 패치 권고를 내려가지고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고,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최신 패치를 신속히 적용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몽고DB와 같이 전문 업체가 관리해주는 DBS의 장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온프레미스보다는 아틀라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은 모든 면에서 가속화되는 그런 성장을 증명했는데, 단 한 가지 순이익 컨셉 미달과 2026년 추가 투자 계획 같은 거를 발표하면서 수익성 우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아프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시의 본질은 성장주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0배 상승하는 동안 80% 하락을 4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80% 하락이 말이 80%지 5토막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4번이나 경험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R&D와 시너지가 확실한 사업을 인수하면서 한 자릿수 초반의 수익성과 성장 기울기를 계속 같이 유지한 끝에 아마존은 결국 큰 시장을 모두 장악하고 2023년 이후에야 10%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존 그 재무 성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불과 2022년까지도 마이너스 0.53%의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TTM 기준으로 봤을 때 드디어 11.06%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성장의 끝에 비로소 현재 PER은 32.01이라는 정상적 수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주가가 200배 상승한 거는 이제 주주들에게 다 돌아갔겠죠. 그래서 대시도 이런 긴 내러티브를 보고 투자한다면은 지금의 다소 높은 PER은 정말 큰 시장을 장악하고 난 뒤의 수익으로 잠시 미뤄두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20% 이상 YOY 성장률을 시현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라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이토스 CEO가 사임했습니다. So what? 이라는 말로 이제 타이틀을 적어봤어요. 어쩔 TV 저쩔 TV라는 밈이 있었습니다. 어쩌라고 TV나 봐의 줄임말이었는데 벌써 철진한 밈이 된 것 같습니다. CEO 사임 뉴스를 발표한 당일에 30만 주의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한 이후에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꾸준히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루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 정도는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CEO가 투자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CEO가 나간다고 디지털 물류 서비스 선도 기업의 지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며, 물류 서비스 소비자가 갑자기 플랫폼 사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정보 솔루션을 갑자기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거는 이전에 해오던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부자들의 지분 매도 공시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시가 나온 것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낮아진 가격이 공포감을 더 자극해서 패닉셀을 부르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다른 주식들과 달리 유동성이 적다 보니 한두 사람의 매도가 주가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손실이 큽니다. 그럼에도 제가 틀렸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힘쓰는 힘스의 힘을 보여줘로 한번 드립을 쳐봤습니다. 힘들 때 웃는 건 인류니까 웃어보려는 노력입니다. 힘스도 노이즈가 많은 주식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텔레스 D2C 분야 선두 기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사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빠르고 저렴하게 대응하며 크로스셀링을 통해 AI 비율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RX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가 판매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힘스를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닙니다. 축적된 건강관리 데이터, 편리한 상담과 비밀성,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약제, 그리고 힘스의 브랜드 가치 등 복합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트럼폰을 싸게 만든다고 애플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갈아탈까요? 아니라면 힘스에게는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탑 10 most shorted stocks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가장 공매도를 많이 친 주식들 리스트인데요. 그 중에서 7등이 힘스앤얼스였습니다. 저는 이들을 자선 사업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낮춰주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은 비이성적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비만 치료제 수익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유저 확장과 ARP 확장으로 멀티플에 걸맞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네트워크는 작은 네트워크를 흡수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대시가 그랬던 것처럼. 인카움 서비스는 숨겨진 매출이 드러날 때 라는 제목을 지어왔습니다. 이제 이연된 매출 과소 인식이 점차 예전의 이연된 매출과 균형을 이루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CFO는 25년 추총해서 그 시점을 25년 하반기로 예상했었는데 이제 과소 인식된 상태에서 성장률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확 꺾인 걸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출 성장률은 15.17%인데 PER은 10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성장률이 정상적인 수치를 반영하게 되면 시장의 인식도 정상적으로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설계사 수의 성장률은 작년 말 16,000명에서 이제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20%를 넘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유능한 설계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전속 지혜에 포함되어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려 하지 않고 보다 더 위험을 감수하고 더 많은 그런 그 수수료를 수취하고자 인카금 서비스로 이적을 한 그런 설계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거는 설계사 수의 성장률이 20%를 넘고 그들의 질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더 높고 그들이 파는 보험 상품의 단가는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보장성이 높은 그런 보험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상품 단가는 양의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받는 수수료율은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률은 최소한 20%를 초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토모큐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당연한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가 하락이야말로 축복이다. 하락은 항상 아픕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세운 75%를 따라 생각해봤을 때 커버 기업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실현될 확률은 각각 제가 생각했을 때 75% 초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지스러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정말로 의미 있는 약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지적을 해준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의로부터 비롯된 지적에 거리낌이 없고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가득 찬 커뮤니티가 LTO가 되길 바라면서 26년 첫 라이브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1분 정도 쉬었다가 올 테니까 그동안 Q&A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